듯 제법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사찰터 곳곳에 남아있는 유물들은 조선시대 회암사의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케 한다. 회암사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에선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문양과 용문양이 새겨져 있다. 왕실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얼마 전엔 여인의 얼굴상이 출토돼 관심을 모았다. 회암사는 문정왕후와도 인연이 깊은 절이다. 보우대사의 문집에 의하면 명종 19년 문정왕후는 대대적인 회암사 재건 계획을 세웠다. 조선이 아무리 이제 성리학적인 국가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대 비빈들 그리고 사대부 가문의 그 안악내들은 대체로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불교로 가까이 했던 점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마 그 문정왕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겠고요. 문정왕후도 이제 그런 그 왕실 그 내명부 분위기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들을 그 애초부터 이제 따르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 하나는 그 문정왕후 개인의 어떤 역경 속에서 신앙적인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조선시대의 많은 여인들이 등남의 어떤 발언, 그런 기원들을 불교 신앙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경들, 등남에 대한 발언, 이러한 것들을 불교적인 신앙 속에서 찾고자 했던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우대사가 발언을 해서 이렇게 불교에 집착했던 문정왕후는 회암사 재건과 함께 대규모의 불교 행사를 계획한다. 것처럼 완전하게 이제 그물을 써서 이제 그렸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비용과 그런 문정왕후는 회암사 중창을 기념해 탱화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문정왕후는 무려 400여 점의 불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당시 문정왕후에 의해 제작된 불화 중에 하나인 약사 삼존도. 명종의 건강을 빌기 위해 제작한 이 탱화는 금을 이용해 그린 것이다. 문정왕후가 제작한 400여 점의 불화 중에 절반인 200여 점이 이러한 금화였다. 이게 왕실에서 했던 불사인데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더라도 뭐 순금 불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옥이나 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귀한 재료를 써서 만드는데요. 특히 그 탱화의 경우에는 이 조선시대 전기에 바로 이 시대에 그 만들어졌던 탱화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금화, 순금을 써서 탱화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물론 굉장히 비싼 거지만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불사를 해서 전국에 금이 다 동이 났다. 실록엔 회암사 중창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졌던 불교 행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불사는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았던 20년 동안 여러 차례 행해졌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을까? 특히 그 문정왕후 때 있었던 여러 곳의 불사들이 있습니다. 뭐 회암사뿐만 아니라 봉은사도 그렇고 또 청평에 있는 그 청평사도 그렇고요. 그런 여러 사찰들의 불사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그 1553년인가요? 내수사가 이제 건립이 되고 그 내수사가 설치되고 그것을 박한종이 주관을 하게 되면서 궁중 내부의 그 일종의 내탕금을 상당히 내다가 사찰 불사에 지원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내수동. 문정왕후가 불사를 벌일 때 자금 조달을 해주었던 내수사란 관청이 있던 곳이다. 이곳이 바로 그 내시들, 즉 환관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는 곳이죠. 따라서 이 환관들로 하여금 곡물이나 옷감이나 이런 것을 궁중에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수를 지켰던 곳이고, 또 그 이쪽 옆에 마을이 바로 내자인데 거기서 또 모든 그 물자를 관리하고 대궐에다가 공급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대왕대비에게 진상을 하거나
공주가 혼례를 할 때 왕실에서 사적으로 쓰는 돈은 국가 재정이 아닌 왕실의 사유재산으로 충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정왕후 때 이러한 내수사의 기능이 확대된다. 문정왕후는 판관 박한종을 내수사의 총책임자로 임명해 내수사 재산을 늘린다. 박한종은 내수사 재산을 늘리기 위해 토지를 확보해 나갔다. 이곳은 조선시대 나루터가 있던 자리다. 배를 댈 때 줄을 매달았던 나무도 아직 건재하다. 이곳에서 왕실로 수백 삭의 쌀을 실어보냈다고 한다. 아니, 여기 규백리, 우리 저 흥천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다 배 타고 서울이라는 거야, 맞지? 짐, 나도 알게, 배에다가 짐 싣고, 보통 큰 배는 이것도 400석, 300석 이렇게 실었는데 실제 예로부터 왕실의 쌀을 진상했던 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럼 여기 쌀을 그럼 해마다 그 공으로 보냈나요? 그렇죠. 하나도 옛날엔.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2,000평 이제 그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관에서 그 옛날에도 관이 군 같은 데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가야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해서 그렇게 바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궁으로 보내지던 쌀 중에 내수사에서 거둬가는 쌀도 있었다. 내수사의 토지대장엔 내수사에서 관리하던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기록돼 있는데 토지의 등급은 토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도 자세히 기록해 놨다. 그럼 여주군엔 어느 곳에 내수사 땅이 있었을까? 여주군 근동면. 직접 근동면을 찾아가 봤다. 여기는 점동인 것 같은데요? 예, 점동이 아니라고 돼 있던데. 근동면으로 나왔는데 예. 점동면이 근동면하고 점령면하고 합쳐서 근동면으로 점동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점동면은 새로 토지대장엔 그렇죠. 근동면 일대의 넓은 땅이 모두 내수사에서 관리하던 땅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곳 근동면은 여주에서도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네네. 거기를 얘기하죠. 요게요. 예. 그 강 건너. 예, 예. 아무리 길센터에서 내수사 땅이든 왕실답이든 이렇게 토양 통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같아요. 토양통이. 그렇다면 옛날에도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아마 그 땅을 골랐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다라는 게 어떤 게 같은 거예요? 토양통이라는 게 있는데 토양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그 평택통 무슨 통 이래가지고 그 토양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내수사에서는 이렇게 좋은 땅만을 골라 내수사의 재산으로 확보해 갔다. 비옥하거나 또는 생산량이 많은 토지들은 그때 당시에는 세력가 아니면 반드시 내수사에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실록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비옥한 땅은 자기 땅이라